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 서는 커피 이야기 커피인입니다. 오늘은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커피 공부를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커피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 나무에서 커피 열매, 즉 커피 체리를 수확합니다. 이후 커피 체리에 있는 껍질, 과육 등을 제거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두가 되는 것인데요. 생두 상태로는 커피를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하기 쉬운 원두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생두를 볶아주는 과정, 즉 로스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로스팅된 원두를 가는 입자로 분쇄하고 난 후에 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쇄된 원두가루에 통과시켜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커피 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체리는 커피나무의 열매인데 커피나무는 커피벨트라고 불리는 적도 기준 남북위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이면서 일교차가 뚜렷한 화산 토양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품종은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양대 원종이 있으며 이 원종에서 파생한 매우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체리를 수확할 때는 손으로 하나씩 수확하는 핸드피킹 방법으로 하거나 손으로 한 번 쭉 훑어서 수확하는 방법 혹은 기계를 이용하여 수확하기도 합니다. 이 표에서는 커피의 재배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대, 아열대 지역이면서 기온과 습도, 고도, 강우량, 토양 등이 커피나무가 자라는 환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아라비카 품종은 고지대에서, 로부스타 품종은 저지대에서 재배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커피벨트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 사이의 지역이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예멘 등이 주요한 커피 생산 지역입니다. 예멘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커피의 전래 과정과 생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커피의 한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이 주요 커피 산지입니다. 하와이는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중의 하나인 하와이안 코나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질 산토스, 콜롬비아 수프리모, 파나마 게이샤 등등이 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커피 체리의 가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나무에서 수확한 커피 체리는 껍질을 벗겨내고 과육 및 점액질 등을 제거하여 알맹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알맹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 그린빈인 것입니다. 이 커피 체리를 생두로 만드는 과정을 가공이라 하며 가공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워시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주로 이용하는 내추럴, 그리고 펄프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효율적인 가공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벨트에 위치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생두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두들의 품종들은 수백 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이들 수백 가지의 품종들이 아라비카 또는 로부스타라고 하는 양대 원품종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양대 원품종을 기원으로 하여 다양한 파생 품종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티피카, 버번, 카투라 품종 등은 아라비카의 파생 품종인 것입니다. 또한 생두의 경우 언제 수확한 생두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수확한 지 1년이 안 된 것을 뉴크롭이라 하고 1년이 지난 것을 파스트크롭, 2년 이상 묵은 것을 올드크롭이라 하는데 당연히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생두일수록 향미가 더욱 많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2년 이상 묵은 생두는 고유의 향미가 대부분 없어지게 되어 상업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두 상태에서의 커피콩의 조직은 매우 단단하여 물을 통과시키더라도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커피 성분을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두에 열을 가열하여 볶아줌으로써 단단했던 조직을 다공질의 느슨한 조직으로 바꿔주면 물을 통과시킬 때 커피 콩 속에 함유되어 있는 커피 성분을 추출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생두를 볶아주는 과정을 로스팅이라 하며 로스팅된 상태의 커피콩을 홀빈 원두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로 로스팅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더라도 얼마나 세게 또는 약하게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향미를 가진 원두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로스팅은 생두에 내재되어 있는 향과 맛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두가 갖고 있는 맛과 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상태로 그야말로 퍼펙트한 로스팅을 했다면 정점 로스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전문 로스터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각각의 원두마다 고유한 향미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두는 꽃향기의 아로마와 상큼한 과일 신맛이 특징인 반면 또 다른 원두는 너티한 향이 있으면서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원두들이 갖고 있는 향미 프로파일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원두 상태로에서의 향미 프로파일은 그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향미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즉, 원두의 향미 프로파일이 꽃향기의 아로마와 상큼한 과일 신맛이 특징이라면 이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었을 때 꽃향기의 아로마와 상큼한 과일 신맛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이와는 다른 향과 맛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원두는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산패가 많이 진행될수록 원래의 향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원두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봉한 원두는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게 최신이며 보관 시에는 최대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로스팅한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려면 우선 원두를 가는 입자로 갈아야 합니다. 커피를 추출한다는 것은 원두에 물을 투입하여 원두가 가지고 있는 커피 성분을 물 속에 녹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커피 성분이 녹아든 물을 마시는 것이지요. 통원두 상태보다 갈아진 원두 상태일 때 물을 투입하면 커피 성분이 더욱 쉽게 빠져나올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렇듯 추출 시 커피 성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하여 원두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갈아진 원두의 입자 굵기는 추출된 커피의 향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추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향미를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입자의 굵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드디어 분쇄한 원두가루를 자신이 선호하는 추출 도구에 넣고 물을 통과시켜 커피 성분을 뽑아냄으로써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합니다. 커피 성분을 뽑아내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일 것입니다. 분쇄한 원두가루에 고온고압의 물을 가해 짧은 시간에 고농축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농도와 향미가 매우 강하며 추출 시 크레마라고 하는 오일 성분이 뜹니다. 에스프레소 자체로 마시거나 물이나 우유를 첨가하여 다양한 형태로 즉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등으로 만들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터를 이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분쇄된 원두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추출합니다.
손으로 물을 붓는 방식인 핸드드립과 필터 커피 머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물을 붓는 방식이 있습니다. 핸드드립은 추출하는 사람이 물 붓기의 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침출식, 즉 우려내기 방식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커피 추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분쇄된 원두를 추출 용기에 넣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가루를 가라앉힌 후 일정 시간 우려낸 후에 마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프렌치 프레스가 있는데 바디감이 강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의 커피 추출 방법이 존재하며 오늘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커피 추출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